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제 고향은 제주도로 일남 5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고기 잡는 어부셨고 어머니는 집안 대대로 해녀였습니다. 어머니는 말투나 성격이 억세서 저희 6남매는 하루도 야단을 안 맞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리 다정다감하시고 저희를 잘 챙겨줘서 사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 있을 때가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두 분이 만난 건 운명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산 출신으로 20대 때 큰 수산시장에서 배달 일을 했습니다. 서글서글한 성격에 유대감이 좋아서 시장 상인들은 아버지를 믿고 이것저것 일을 맡겼습니다. 두칠아, 너 제주도에 좀 갔다 와야겠다. 제주도엔 왜요? 저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고모가 제주도에 사는데 거기 아는 해녀분이 있다고 직접 잡은 해산물을 싸게 직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더라고. 너가 내일 가서 물건만 받아오면 돼. 이건 별도로 일당 쳐줄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아버지는 트럭을 타고 여객선으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고모가 계신 곳은 해녀촌이라는 곳이었고 간 물질을 끝낸 해녀들이 해산물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김 사장님 고모님 되시죠? 예, 연락 받았어요. 가져갈 물건은 내가 다 아이스박스에 넣어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돼요. 네, 저분들이 해녀세요? 처음 보니까 신기해요. 여기 제주도는 해녀 출신들이 많아요. 저도 젊을 때는 해녀였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 지금은 식당하고 있죠. 은퇴했다고 해야 되나? 아유 참, 내 정신 좀 봐. 시장 갈 텐데 제주에 왔으니 우리 제주 음식은 먹고 가야죠. 금방 요리하니까 식당 앞이 바로 바다라 구경하고 있으세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사장님이 요리하는 동안 식당 앞에 있는 바다를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때 돌풍이 갑자기 불면서 식당 앞에 세워진 입간판이 아버지 쪽으로 쓰러지면서 균형을 잃은 아버지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소리도 못 지르고 수영을 못하는 아버지는 허우적댔습니다. 이때 누군가 바다로 뛰어들어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여자의 인공호흡으로 아버지는 위험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주위에 해녀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아버지를 구한 사람은 앳돼 보이는 젊은 해녀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그 해녀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두 분은 그 일을 계기로 서로 연락하며 지냈고 아버지는 주말마다 부산에서 제주까지 여객선을 타고 가서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영임씨, 우리 신혼집은 내가 잘 아는 부동산 하시는 형님 통해서 알아볼게요. 처음엔 단칸방으로 시작하고 돈 더 모으면 제가 좋은 집 사줄게요. 저 두칠씨, 결혼하면 부산에서 살아야 되나요? 저 평생 제주 떠나본 적도 없고 저희 엄마 이제는 나이도 있으시고 폐가 안 좋아서 해녀 일을 못 하세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외동딸인 제가 수시로 엄마 집 들러서 챙겨줘야 하는데 제주로 두칠씨가 들어와 살면 안 될까요? 그렇네요. 장모님 뵈니 마음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영임씨가 그러고 싶으면 전 따를게요. 영임씨만 제 옆에 있으면 돼요. 부산에 살든 제주에 살든 전 상관없어요. 고마워요. 저 평생 두칠씨한테 잘하고 살게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아는 이 하나 없는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해녀 일을 계속하셨고 아버지는 낯선 제주로 오니 할 만한 일을 못 찾고 몇 년 동안 백수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6남매를 낳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서
실질적인 가장이었던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면 못마땅한지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놀 거예요? 애가 6인데 뭐라도 해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돈 벌고 싶은데 내가 타지 사람이라고 일을 안 주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수산시장에 가서 배달 일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내 말투만 듣고 제주 사람 아니면 안 쓴다고 하더라고. 나도 미치겠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제주로 안 들어왔지. 부산에 있는 내 인맥들, 지인들 다 끊어지고 나 여기에서 술 한잔 할 친구도 없어. 언제까지 고향 타령만 할 거예요? 이제 제주가 당신 고향이에요. 그럼 당신도 달라져야 된다고요. 내가 당신 할 만한 일 알아볼 테니까 열심히 배워요. 큰 배 가지고 있는 선장인데 일꾼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어부가 되었고 수입은 많지 않지만 점차 일에 적응도 되고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저는 누나들과 나이 터울이 많아서 부모님이 일 나가면 누나들이 갓난쟁이인 저를 업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엄마처럼 키웠습니다.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해산물도 많이 안 잡혀 어머니는 허탕을 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명자 너도 이제 14살이니까 엄마 따라 물질하러 가자. 엄마 혼자 해서는 우리 쌀값도 못 벌겠다. 나도 너 나이 때 외할머니한테 처음 물질 배워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야. 엄마, 나 물 무서워하는데 해녀 안 하면 안 돼요? 제주 살면서 무슨 물을 무서워해. 엄살피지 말고 주말마다 엄마 따라 물질 배워. 사실 큰 누나는 어릴 때 바닷물에 빠져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 형제들끼리 바다에 놀러 갔을 때도 물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거든요. 엄격하신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큰 누나는 해녀가 되었습니다. 몇 번 물질을 하면서 큰 누나는 힘들어했고 몇 번이나 물질하기 싫다고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던 어머니는 큰 누나를 데리고 물질을 했고 어느 날 모든 해녀들이 다 작업을 끝냈음에도 큰 누나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혼비백산이 되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누나를 찾았고 누나를 무트로 옮겼을 때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4살 때 큰 누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충격에 빠져 어머니에게 우리 명자를 기어이 당신이 떠나보냈어. 불 무서워하는 애를 돈 벌겠다고 바다에 밀어넣었으니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해녀는 아무나 되는 거냐고? 맞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저 엄마 자격 없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큰 누나가 잘못된 데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살았고 우울증으로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제가 6살 때 어머니는 새벽 일찍 해녀복으로 갈아입고 물질하러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누나들이 채워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고깃배에서 조업을 하며 멍하니 서 있다가 그물에 발이 걸려 하마터면 바다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제정신이야? 얼빠진 사람처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자네 지금 죽을 뻔했다고?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이러다 사고 나면 내가 다 보상해야 된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할게요. 아니야. 쟤씨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배 타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위험해서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 쟤씨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돼. 오늘까지 일한 돈은 통장으로 보낼게. 선장님, 저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 잘리면 우리 식구 7명 밥 굶게 된다고요.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임이가 우리 와이프가 끼는 동네 동생이라 부탁해서 일하게 해줬더니만 영임이 떠났다고 딴 데 정신이 팔려서 조업량도 다른 선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도저히 안 되겠네. 다른 일 알아봐. 아버지는 그렇게 일자리를 잃은 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누나들이 차려주는 밥상엔 입도 안 대고 매일 술만 마셨고 해녀촌에 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유, 지 명수 아버지 또 왔네. 영임이 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못 잊고 이러면 어떡해. 애들 생각도 해야지. 요즘 뱃일도 안 나간다며. 뭐 먹고 살라 그래. 아휴. 걱정 마세요.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아휴, 자, 이거 오늘 잡은 건데 이걸로 애들 국이나 끓여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이 귀한 걸. 이거 팔면 돈 꽤나 나가는 건데. 진짜 우리 먹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모님. 아휴, 지난번처럼 그거 팔아서 술 사 먹지 말고 애들 국 끓여줘야 돼. 아버지는 어머니를 못 잊고 매일 해녀촌에 가서 잔일을 도와주며 얼마 안 되는 수고비를 받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몸 상태는 안 좋아졌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누나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후 아버지는 간경화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나이 9살에 아버지마저 잃고 저는 누나들 손에서 자랐습니다. 둘째, 셋째 누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해녀가 되어서 생활비를 벌었고 넷째 누나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업한장에서 생선 손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초등학생인 다섯째 누나는 큰 횟집을 하는 부잣집에 입양되었습니다. 명수야, 숙제해야지. 누나가 봐줄게. 누나, 친구들과 조금만 놀고 숙제 나중에 하면 안 돼? 안 돼. 숙제부터 하고 놀아. 너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너 공부는 알아서 해야지. 평생 누나가 너 보살펴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알았어. 누나 화내니까 엄마 같아. 엄마 무서우셨잖아. 갑자기 엄마 얘기는 왜 해? 눈물 나게. 나 혼자 니들 어떻게 돌봐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겁나. 나도 아직 어린데 내가 가장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 누나 울지 마. 나 누나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할게. 동네 주민분들이 저희끼리 사는 게 불쌍하다며 옷과 가전제품, 먹을 걸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둘째 누나는 20살이 되면서 해녀 이모님의 소개로 소 축사를 운영하는 나이 많은 노총각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큰 돈을 준다고 해서 3번 만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 돈으로 누나들 학비며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셋째, 넷째 누나는 유일한 아들인 저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대학까지 보내려고 허리 펼 새 없이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명수야, 넌 아들이니까 우리처럼 살면 안 돼. 난 중학교만 졸업했지만 이렇게 돈 버는 게 너무 좋아. 이 돈으로 동생들 공부시키고 맛있는 거 사줄 때가 제일 행복해. 누나들은 이런 운명으로 타고난 거고 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야 돼. 누나들이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넌 돈 걱정하지 말고 큰 도시로 가서 대학교도 나오고 좋은 데 취직도 해. 왜 누나들이 나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건데? 내가 남자니까 내가 누나들을 챙겨줘야지. 나 이제 어린애 아니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 서울로 가서 돈 벌 거야. 뭐? 서울에 간다고? 평생 제주에서만 살다가 타지에 너 혼자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건 절대 안 돼. 그리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대학 가. 너 등록금은 누나들이 알아서 마련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만 해. 한창 좋을 나이에 변변한 화장품도 없고 옷도 안 사 입으며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제 뒷바라지를 하는 누나들이 안쓰럽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누나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저 혼자 잘 살자고 대학에 간다는 게 싫었고 오히려 누나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고3이 되었을 때 명수야, 대입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 안 하고 왜 우리들 다 모이라고 했어? 누나들한테 할 말이 있어. 셋째 누나 학교 중퇴하고 물질하면서 돈 벌고 넷째 누나 중학교 졸업하고 업한정, 식당 일 배달 일까지 안 해본 거 없이 돈만 벌었잖아. 이제 누나들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예쁜 옷도 사 입고 연애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평범하게 살란 말이야. 나 뒷바라지 한다고 구멍난 양말 신고 화장도 안 하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고. 그거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대학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4년 동안 등록금 마련하려면 누나들도 쎄빠지가 일할 거 아니야. 나 그거 싫어. 누나들 안 힘들어. 누나들은 너만 잘 되면 이 정도는 고생도 아니야. 넌 우리 집 희망이야. 우리가 정말 부탁할게. 너 대학 간다고 꼭 약속해줘. 누나들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날 누나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명수야, 부모님 없이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너 대학생 된 거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나 학교 가려면 누나들과 떨어져야 하는데 그게 마음이 아파. 자주 연락하고 지내면 되지. 우리 명수 똑똑하고 야무져서 서울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결혼한 둘째 누나와 누나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제 대학 등록금이며 방어들 보증금을 마련해줬습니다. 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학교 앞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누나들에게만 제 학비를 의지할 수 없었거든요. 낮에는 공부하고 강의가 끝나면 곧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저 왔습니다. 아, 명수 씨 왔어요? 오늘 사장님 집에 일이 있으셔서 일찍 퇴근하셨어요. 저랑 명수 씨 보고 홀서빙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아, 네. 순덕 씨가 선배니까 제가 실수하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아직 손님들 밀려오면 머리가 새하얘져서 주문한 것도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순덕 씨와 이렇게 오래 말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제가 낯을 가려서 식당 사람들과 얘기를 잘 안 해서요. 보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친구처럼 지내요. 전 이 학교 1학년, 20살이에요. 순덕 씨 나이는 혹시? 저도 20살이에요. 전 대학 안 다녀요. 명수 씨 대학 다니는 거 너무 멋지네요. 여자는 왜소한 체격의 조용한 성격이었고 저의 대학 생활이 궁금한지 매일 학교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우린 속 깊은 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셔서 누나들이 절 키웠어요. 제겐 엄마 아빠 같은 존재예요. 누나들이 막내인 저만 아들이라 끔찍이 챙겨줬거든요. 저 때문에 어린 나이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제 뒷바라지 해주는 게 고맙고 미안하죠. 순덕 씨는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사세요? 전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제가 태어나고 2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5살 때 아버지마저 병으로 돌아가셔서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너무 어려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식당 일을 했었고 지금은 퇴소해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부모님 없이 많이 힘드셨겠군요. 고아라는 말을 들으니
여자에 대한 제 마음이 더 애틋해졌고 왠지 이 여자를 제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덕 씨, 다음 주부터 우리 학교 축제인데 낮에 손님 없는 시간에 저랑 축제 구경해요. 저희 학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학교 안에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만 들어가는 줄 알고. 학교 구경하는 거 공짜니까 나도 대학생인 것처럼 마음껏 구경하시면 돼요. 저 대학교 구경 정말 하고 싶었는데 기대돼요. 사장님의 배려로 여자는 오후에 저와 같이 축제 구경을 했습니다. 기타 동아리의 음악 연주도 듣고 물풍선 던져서 얼굴 맞추는 게임도 하며 한바구음을 짓는데 이렇게 크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막걸리인데 일하러 가야 하니까 딱 한 잔만 해요. 저기 우리 과에서 하는 주점으로 같이 가요. 그럴까요? 저 술 잘 마시는데 오늘은 자중해야겠어요. 아, 그러세요? 전 순덕 씨 술 한 잔도 못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럼 조만간에 제가 술 사드릴게요. 저랑 술 친구하면 되겠네요. 여자와 같이 있는 저를 보고 대학 동기들이 야, 명수 너 여자친구니? 야, 우리한테 소개 좀 해줘.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 학생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명수 씨 여자친구 아니고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동료예요. 에이, 같이 일하다 보면 정들고 그렇게 여자친구 되는 거죠. 명수 얼굴 보니 덱한테 푹 빠져있는걸요? 야, 니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오늘 손님 많이 왔냐? 다른 과 주점에는 손님이 바글바글 하던데. 그러게 별로 못 벌었어. 뭐가 문제지? 저쪽 과는 여학생들이 있어서 안주가 다양하던데. 우린 남자들 뿐이라 안주가 별로여서 그런가? 저 메뉴판 보니까 마른 안주, 과일, 어묵탕밖에 없던데 사실 술은 안주 먹으려고 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몇 가지 안주 만들어 볼게요. 순덕 씨, 힘들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여자는 뚝딱 있는 재료로 달걀말이, 파전, 소세지 야채볶음, 샐러드, 햄 김치찌개까지 금세 만들었습니다. 메뉴판에 쓰자마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 주점으로 하나둘씩 들어오더라고요. 와, 명수 여자친구분 덕분에 저희 장사 대박 났어요. 손님이 계속 밀려오네요. 손님들이 요리 맛있다고 난리예요. 순덕 씨가 주방에서 요리도 하는데 워낙 요리 솜씨가 좋아서 사장님도 칭찬이 자자해. 명수야, 넌 좋겠다. 이 녀석 언제 이렇게 연애를 했대? 여자친구 아니라니까. 치. 저에겐 잊을 수 없는 대학교 1학년의 축제였고 그날의 모든 순간들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 저와 여자는 동료를 넘어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여자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갑작스런 일이라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명수 씨, 아직 학생이고 공부해서 취직도 해야 하는데 제가 명수 씨 앞길을 막을 수 없어요. 명수 씨는 저 같은 여자와는 안 어울려요. 누나들이 알면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저 여기 떠나서 아이 낳고 살려고요. 명수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순덕 씨,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저희 둘 사랑의 결실이라고요. 저 순덕 씨 많이 사랑하고 이 아이도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지킬 거예요. 이제 우린 가족이 됐어요. 우리가 부모가 됐다고요. 전 너무 기뻐요. 순덕 씨, 고마워요. 그렇게 저희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아이 낳고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자는 약속도 했습니다. 아내 배가 불러오면서 식당을 그만두고 전 휴학을 하고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사는 자취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에 살던 셋째, 넷째 누나가
미리 연락도 없이 저 주려고 반찬과 요리를 가지고 자취방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한 번 온 적이 있어서 문 앞 화분 밑에 열쇠가 있는 걸 알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어머, 깜짝이야. 누구야? 도둑이야! 여기 우리 동생 집인데 뭐 하는 거예요? 아, 전 명수 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명수 씨 누님들 되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아가씨, 결혼식도 안 했는데 무슨 아내라는 거예요? 아가씨 혹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런 거짓말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명수 씨와는 식당에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되었고 사귄 지 6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형님들께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처음 보는 아가씨가 왜 우리한테 형님이래? 난 아가씨 말 못 믿으니까 명수 학교 마치고 오면 얘기 들어보자고. 아, 그 얘기도 안 들었나 보군요. 명수 씨 생활비 본다고 학교 중퇴했어요. 지금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를 그만뒀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돈 모아서 보낸 대학교인데 어떻게 우리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만둘 수가 있어? 여자한테 단단히 홀겼구먼. 당신 명수 발목 잡으려고 작정한 거지? 우리 명수 절대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어. 막내는 우리 희망이라고. 이때 일을 마치고 퇴근한 저는 누나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최명수, 너 똑바로 말해. 이 여자가 너 와이프고 임신해서 너 대학 중퇴하고 지금 공사장에서 일한다는 거 다 사실이야? 사실이야. 이 사람과는 결혼식은 못했지만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야. 거짓말이길 바랬는데 너 어쩌자고 이런 사고를 친 거야, 이 녀석아.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우리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누나들이 우스워? 얘기 못해서 정말 미안해. 누나들 무시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누나들이 날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말하는 게 겁이 났어. 무엇보다 대학을 그만둔 거 누나들이 알면 엄청 실망할 텐데 그게 제일 두려웠어. 맞아. 나한테 엄청 실망했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주려고 옥돔이며 전복, 갈치, 반찬거리 만들어서 그 멀리 제주에서 왔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너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물질해서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둘째 누나는 화가 나서 싸운 음식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오열을 했습니다. 명수, 너 이제 우리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 너 마음대로 살아봐. 누나들은 울면서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제 전화도 안 받고 아내와 제주에 찾아갔을 때도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정말 인연을 끊으려는 건지 너무 속상해서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내는 딸을 출산했고 출산 소식도 누나들에게 전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누나들과 사이가 틀어진 게 자신 때문이라고 아내는 자책하면서 눈물 짓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보, 나 안 만났더라면 당신 인생이 어땠을까요?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집안 여자와 결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았겠죠? 누나들과 왕래하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할 텐데 내가 당신 앞길을 막았어요. 여보, 왜 그래? 내가 당신 선택한 거야. 우리 평생 술 친구 하기로 했잖아. 내가 선택한 삶이고 이게 내 행복이야. 누나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야. 누나들이 날 얼마나 아끼는데. 이렇게 나와 인연 끊을 사람들이 아니야.
제주도에 갔을 때 저를 보던 누나들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간곡하게 부탁하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이수 잘 키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안정되면 다시 누나들 찾아가서 마음 풀어볼 거야. 아내와 저는 식당, 주유소, 신문 배달 등 안 해본 거 없이 아이만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조그만 슈퍼를 마련하는 게 저희 목표였거든요. 그렇게 두세 가지씩 일을 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던지 아내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끼니를 거르기 일수.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다고 잠을 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고열로 밤새 끙끙 앓아서 여보, 당신 아무래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음식은 통 먹지도 못하고 구역질하고 어지럽다고 하니 오늘 병원에 가보자고. 그러게요. 요즘 부쩍 기력이 없네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아내는 2년 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내에게 호강 한번 못 시켜주고 그렇게 보낸 게 한이 되어서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6살 딸을 키울지도 막막했습니다. 희수야, 엄마는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우리 옆에 없어. 희수, 엄마 안 계셔도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이제 아빠랑 단둘이 살 거야. 네, 아빠. 엄마 보고 싶어도 잘 참고 밥도 잘 먹을게요. 그래, 우리 희수 착하구나. 희수야, 아빠가 지금 하는 일은 그만두고 너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혼자 있을 수 있지? 그럼요. 문 잘 잠그고 낯선 사람이 와도 문 안 열게요. 그래, 우리 희수 똑똑하네. 그럼 아빠 다녀올게. 문 잘 잠궈. 딸을 봐줄 사람이 없어 딸을 회사로 데려올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 면접을 보다가 잘 안 돼서 택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저 혹시 여기 기사 안 뽑나요? 아, 예. 면접 보시게요? 여기 앉으세요. 아직 젊으시네. 택시 운전 경험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래도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어서 운전은 자신 있습니다. 그럼 잘하시겠네. 젊은 사람이라 길 눈도 밝으실 거고 뭐 면접 볼 거 뭐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부탁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를 잃고 6살 난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봐줄 사람이 없어서 혹시 일할 때 데려와도 될까요? 애가 얌전해서 말썽은 안 피우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저 아내분 없이 많이 힘들겠네요. 네, 그렇게 하세요. 꼬마 아이인데 매출엔 지장 없겠죠? 아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취직된 것도 기쁜데 딸아이를 혼자 두지 않아도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수야, 아빠 취직했어. 택시 운전하는 일인데 사장님께서 희수 데려와도 괜찮다고 하셨어. 내일부터 아빠랑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 정말요? 신난다. 아빠랑 같이 있어서 좋아. 대신 손님들 타면 조용해야 되고 화장실 가는 게 쉽지 않을 거야. 택시 타기 전에 미리 화장실 가야 돼. 다음날 딸과 함께 택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딸을 보며 아, 최 기사 딸인가 보네. 똘똘하게 생겼네. 네, 오늘 첫 출근이라 앞으로도 잘 가르쳐주세요. 희수야, 기사님들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최희수입니다. 아유, 그래. 앞으로 매일 볼 텐데 잘 지내보자.
아저씨가 뭐 줄 건 없고? 이거 조름 올 때 먹는 사탕인데 한번 먹어봐. 감사합니다. 제가 배정받은 택시에 타고 딸은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아빠, 이거 엄마랑 우리 셋이 찍은 사진이야. 택시 안에 두고 봐. 아, 이런 걸 언제 준비했어? 이 사진 있는 것도 몰랐네. 참, 희수 화장실 갔다 왔어? 그럼요. 이제부터 화장실 잘 못 갈 텐데 미리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출발할게. 딸이 옆자리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은 조수석에 앉아있는 딸을 보고 어머 꼬마야, 너 혼자 택시 탄 거야? 엄마는 어디 가고? 제 딸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딸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이가 착하네. 아빠 일하는데 보채지도 않고. 딸은 손님들과 얘기도 곧잘하고 손님들도 택시 타고 가는 내내 딸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간혹 내릴 때 거스름 돈은 안 받고 딸 용돈이라고 주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택시 운전을 한 지도 6개월이 지났고 다행히 딸은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네. 희수야, 아빠 잘 가는 기사식당 가서 우리 돈가스 먹을까? 네, 좋아요. 돈가스 맛있겠다. 단골 식당에 딸과 같이 들어가면 아유, 희수 왔구나. 오늘은 손님 많았어? 네, 장거리 손님 두 분이 계셔서 경기도까지 갔다 왔어요. 오늘 수익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 얘 좀 봐. 진짜 택시 기사 같아. 그러게요. 옆에 앉아서 거스름돈도 거슬러주고 쉬는 시간엔 택시 청소도 하고 기특하니까요. 사장님, 저희 돈가스 정식 2개 주세요. 그래요. 우리 희수 예쁘니까 큰 걸로 줄게요. 희수야, 아빠랑 택시 타고 다니는 거 다리 아프고 답답하지? 아니, 괜찮아요. 아빠가 운전하느라 힘들지. 아빠랑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노는 거 재밌어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아내 병원비로 쓴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드는 치료비를 대느라 카드빚과 은행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 살면서 겨우 먹고 살 정도라 딸에게 항상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사별하고 택시 운전을 하는데 6살 딸을 봐줄 사람이 없어 딸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는데 기사 양반이 고생이 많네요. 그러면서 딸아이가 기특하다며 음료수까지 주셨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도착하고 할머니 손님이 내린 자리를 보니 가방이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 가방 두고 내리셨나 봐요. 아, 그렇네. 잠깐 차 세우고 살펴봐야겠다. 가방에는 종이봉투가 있었고 안에는 건물 매입 계약서가 있었고 거기엔 집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는 1억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 큰 돈을 놓고 가셔서 어떡해. 서류에 집 주소가 있어서 다행이네. 1억이 있길래 돌려드리려고 할머니 집을 찾아간 순간 나와 내 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데.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성북동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우와, 아빠, 이 집 크다. 궁궐 같아. 이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도 돈 많이 벌면 이런 집에 살 수 있지. 이 집이 맞으려나? 벨을 눌러봐야겠네. 벨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좀 전에 이 집 사모님이 택시를 타셨는데 가방을 놓고 가셔서 가져드리려고 왔어요. 아유, 그러세요? 안 그래도 회장님이 그 가방 찾으셨는데 다행이네요. 얼른 들어오세요.
대문이 열리고 운동장 같은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와요. 내 가방을 가져왔다고요? 네. 본의 아니게 가방을 열어봤더니 큰돈이 들어있어서 직접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많이 걱정하셨죠? 맞아요.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택시에 두고 내린지도 몰랐어요. 감사해요. 아유, 우리 꼬마 아가씨도 왔네. 이렇게 온 김에 저녁 식사하고 가세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직접 차려드리고 싶네요. 사실은 빨리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르신 마음이 그러시다니 거절을 할 수가 없네요. 할머니는 가정부 아줌마는 쉬게 하고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아가, 많이 먹어? 기사님도 얼른 드세요. 근데 무슨 사정으로 딸을 태우고 운전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이가 힘들 텐데. 아이 엄마가 병으로 먼저 가고 딸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제 월급으로는 보물을 둘 형편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택시 일을 하다 보니 유치원 등하교 시간에 맞춰 갈 수가 없어서 유치원에도 못 보내어서요. 아유, 딱하네요. 사는 집은 어때요? 아이 엄마가 병원 치료하면서 빚이 많이 생겨 지금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 내는 것도 쉽지 않네요. 아유, 반지하면 햇빛도 안 들어오고 호흡기에도 안 좋을 텐데. 나도 신혼시절에 반지하에 오래 살아봐서 알아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보답하고 싶은데요. 우리 집 운전기사 일 해보는 거 어떠세요? 택시 월급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하방에 살지 말고 우리 집에 별채가 있으니까 아이와 함께 들어와서 지내요. 꽤 넓고 신축이라 두 사람 살기에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집사가 있어서 딸 유치원 등하교 시키는 거며 식사까지 챙겨주고 잘 돌봐드릴게요. 네? 오늘 처음 본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니 얼떨떨하네요. 기사님이랑 아이 보니까 나 힘들게 살던 시절 생각이 나서 마음이 짠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큰 돈을 보통 사람들이면 자기가 가질 텐데 이렇게 가져다 주신 것만 봐도 충분히 기사님 좋은 사람이라는 거 검증이 됐고 신뢰가 가요. 제가 이런 호의를 덥석 받아도 될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르신이 저희 부녀에게 동아줄 같아서 염치 없지만 어르신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살면서 우리 차차 알아가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밖에 없어서 주말에 성북동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삿날 어르신은 안 계시고 집사가 저희를 마중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의 모든 총괄일을 담당하고 있는 배은정 집사입니다. 편하게 배집사라고 부르시면 돼요. 두 분 사실 별채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를 운전기사로 채용하시긴 했는데 어르신 마실 가려고 기사가 필요하신 건 아닐 테고 좀 의아해서요. 아유, 호칭부터 주의하세요. 저희 회장님 보고 어르신이라뇨. 저희 회장님 패션회사 운영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이세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군요. 회장님이시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너무 수수하게 하고 다니시고 택시를 타고 다니셔서. 맞아요. 저희 회장님 아들 낳자마자 남편이 병원으로 먼저 떠나시고 길거리 좌판에서 옷 팔면서 이 큰 회사를 세우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셨던지 지금도 함부로 돈 낭비 안 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원래 운전기사 없이 혼자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니시는데 최 기사님이 정말 마음에 드셨나 봐요. 처음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하신 거예요. 저도 사실 회장님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 불안했는데
최 기사님 들어오시고 승용차 타고 다니게 돼서 이제 안심이 되네요. 제가 회장님 힘들지 않으시게 잘 보필할게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이런 좋은 집 처음 봐요. 희수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너무 좋지? 그럼 내 방도 있는 거예요? 저기 내 방 할래요. 집에 햇빛도 들어오고 벽지도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희수 앞으로 배 집사님이랑 유치원도 같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신대. 배 집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네, 아빠. 다음날 아침 회장님이 출근하실 때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와 요리사, 경원이 한 줄로 서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데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사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출근할 때마다 저렇게 다들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그러지 말래도 배집사가 고집을 피우더군. 나도 배집사 말이라면 꼼짝을 못해.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일한 지도 20년이 되었거든. 가족이나 다름없어. 앞으로 최 기사가 나랑 많이 다닐 거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기억해야 될 거야. 기사라는 게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게 아니거든.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큰 건물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는 직원들 10여 명이 나와서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회장님이 타신 뒷문을 열어서 서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부터 저랑 같이 일할 최명수 기사예요. 앞으로 다들 식구처럼 잘 챙겨주세요. 갑자기 저를 소개해서 얼떨떨한 채로 인사를 했습니다. 차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차 안에 있는데 경비원이 제게 오며 최 기사라고 해줘? 회장님이 언제 호출할지 모르니 경비실 옆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서 쉬면서 대기하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일은 택시 일에 비하면 힘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회사로 손님이 오는 편이라 회장님이 출타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연세도 많으신데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는 게 의아하기도 하고 집에 한 번도 자녀분이 찾아오지 않아서 이상했습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가면서 저 회장님, 이건 사적인 질문인데 회장님 연세면 자녀분들에게 경영 승계를 하실 텐데 회사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지. 나도 빨리 은퇴하고 좀 쉬고 싶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 아들이 회사 이사로 있으면서 내 일을 많이 도와줬는데 해외 출장 가는 길에 비행기 사고로 먼저 떠났어. 아들 하나 있는 거 그렇게 보내고 내가 제정신으로 살았겠나. 한동안 회사를 떠나 아무도 모르는 바닷가에 가서 생선 손질하고 힘들게 몸을 쓰면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잊어보려고 애썼네. 5년을 그렇게 지내고 겨우 마음을 추스러서 회사 일을 복귀해 그날 자네 택시를 탄 걸세. 자네와 아이가 다정한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아들도 자네와 비슷한 나이거든. 그래서 마음이 더 갔는데 또 잃어버린 가방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되니 자네와 희수는 남달라. 최 기사가 우리 아들 같아.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괜한 걸 물어봐서. 최 기사 이력서 보니까 대학 중퇴던데 제주도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갈 정도면 공부도 잘했겠어? 계속 공부했으면 좋은 데 취직했을 것 같은데. 그게 제 운명이었나 보죠. 20살에 아내와 결혼하고 희수가 생겨서 제 행복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학교 그만둔 거 절대 후회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최 기사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도록 해줄게. 희수도 내 손녀라 생각하고 내가 그 아이 잘 자라는 거 보고 싶어. 딸은 어느새 중학교에 들어갔고 그림을 잘 그려서 학교 선생님께 앞으로 미술을 전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희수야, 너 그림 잘 그리는 건 아는데 미술하려면 학원도 가야 되고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야. 아빠 아직 빚도 갚아야 되고 아빠 월급으로는 좀 힘들어. 어? 아빠 몰랐어요? 회장님이 저희 담임선생님 직접 만나 뵙고 그 얘기 듣고 저 미술학원 보내준다고 하셨어요. 돈 신경 쓰지 말고 저 하고 싶은 미술 마음껏 해보라면서요. 회장님이? 아휴, 또 이렇게 신세를 지네. 회장님이 운영하는 장학재단 학생으로 딸아이를 선정해 고등학교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주셨습니다. 딸은 우수한 실력으로 프랑스에 있는 미술대학에 입학했고 유학비도 회장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딸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해 졸업 후에 회장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취직했습니다. 정식으로 입사 시험을 쳐서 합격하게 된 겁니다. 희수 너 내가 팀장 자리 준다니까 굳이 거절하고 말던 직원부터 시작한다고. 할머니, 저 프랑스에 가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고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했다고요. 근데 낙하산으로 회사 들어가면 다들 제 실력을 무시하고 편견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가 그동안 제 학비며 생활비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데 할머니한테도 그런 안 좋은 얘기 들어가면 저 속상해요. 희수 너는 아직도 회장님한테 할머니래. 말투부터 고쳐야겠다. 아니야. 난 할머니 소리 듣는 게 좋아. 우리 희수 내 손녀나 다름없는데 당연히 내가 할머니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프랑스에서 산 할머니 옷 한번 입어보세요. 명색이 패션회사 오너이신데 패션 스타일이 영광이세요. 제가 완벽하게 스타일 변신해드릴게요. 패션을 전공한 딸의 남다른 이목으로 회장님의 패션은 180도 다르게 화려하게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 딸이 회장님 코디네이터 일까지 하며 저희는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딸은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 이른 나이에 팀장으로 승진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최 기사, 희수가 회사에서 칭찬이 자자해. 디자인 일뿐만 아니라 마케팅 수완도 좋아서 거래까지 성사시켰어. 최 기사, 딸 하나는 정말 잘 뒀네. 그게 다 회장님 덕분이죠. 저희 부녀 회장님 안 만났더라면 아직까지 빚에 허덕이며 희수 대학도 못 보냈을 겁니다. 내가 자네랑 희수 덕분에 가족의 정도 느끼고 많이 웃고 행복했어. 이제 내 운전기사 그만두고 독립해. 자네 나이도 많고 운전하는 거 힘들잖아. 아니에요. 저 회장님 곁에서 오래오래 지켜드릴 거예요. 어허, 내가 불편하다니까. 자네 그렇게 소원하던 슈퍼 하나 계약했어. 가게 하면서 희수랑 행복하게 살아. 회장님은 무슨 이유인지 굳이 저희 부녀와 거리를 두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회장님 댁을 나와 전 회장님이 마련해 주신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배집사님이 저희 가게로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아유, 배집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최 기사, 내가 긴 얘기할 시간이 없네. 회장님이 지금 쓰러지셨어. 자네만 찾고 있어. 네?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요? 전 배집사님이 타고 온 차를 타고 회장님 댁으로 갔고 회장님은 제 얼굴을 보자 웃음을 띄웠습니다. 자네 왔어? 많이 보고 싶었네. 아니,
그동안 미국에 일 때문에 가셨다고 연락 못하게 하셨으면서 한국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최 기사, 회장님 사실은 폐암 말기셔. 최 기사랑 희수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면서 거짓말하셨어. 그리고 몸 아픈 거 모르게 하려고 부랴부랴 집에서 나가게 하신 거야. 이렇게 갑자기 의식을 잃으실 때가 있는데 내가 최 기사한테 연락한 거야. 회장님, 어떻게 제게 이걸 숨길 수 있으세요? 회장님은 제게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요. 저보고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혼자 이 힘든 걸 감당하셨어요? 이제 제가 회장님 곁에 있을 테니까 저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매일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회장님 간호를 했습니다. 딸도 퇴근하면 수시로 회장님을 찾아뵙고 말벗도 대어드리고 산책도 같이 하면서 회장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 나 결혼해요. 결혼한다고? 아유, 잘 됐네.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할머니 회사 직원이에요. 저랑 일하면서 친해졌는데 저 많이 사랑해주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잘했어. 널 많이 아껴주면 그걸로 됐어. 이거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 제 결혼식 가려면 더 건강해지셔야 돼요. 딸은 회장님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 바로 한 달 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다행히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신 회장님은 딸을 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딸은 예쁜 아들을 낳았고 사위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어느덧 65세가 되었네요.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던 회장님은 얼마 전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회장님과 저를 연결해준 돈가방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회장님은 절망 속에 있던 저를 다시 살게 해준 평생 은인이셨습니다. 지금 전 딸 결혼식 때 회장님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는데 주책 없이 계속 눈물이 나는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